I belong with the misfits. 이 집은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집이었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픔을 가지고 이사온 집이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마음을 치유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숨고르기를 했던 그런 고마운 집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집이 비었다. 엄마는 이 집이 비던 해에 40년 하던 교단에서 은퇴를 했다. 집주인인 엄마는 이 집이 자신이 은퇴한 후에 온전히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집이라고 했다. 엄마는 그냥 이 집을 자신이 가끔 와서 쉴 수 있는 세컨하우스 혹은 촬영 스튜디오 정도로 쓰고 싶다고 했다. 아니면 가끔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기로 임대하는 정도로만 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세 남매 중 가장 효녀. 그렇게 열심히 산 엄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하고 싶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쳐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예쁘게. 엄마는 집을 늘 예쁘게 고쳐야 된다고 외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힘들었던 엄마. 엄마는 헝그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집은 자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엄마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반대로 나는 집은 머무는 곳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고 늘 주장했다. 더군다나 엄마가 가끔 아빠 다툴 때면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오고 싶은 세컨하운드를 만들고 싶었다. 엄마의 노후에는 여유와 아름다운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도 담겼다. 이 집은 어두웠다. 남양인데도 어두웠다. 이 집은 예전에 할머니가 사셨다고 했다. 그래서 오래된 장판과 도배에는 할머니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난 느낄 수 있었다. 가끔 그녀를 보러 올 때면 그 냄새가 집을 더욱 다운시키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셀프 페인팅으로 집을 칠하고 돈을 모아서 부엌을 바꿔주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보다 그녀의 집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아, 이 집의 화장실은 정말 더러웠기에 엄마를 설득해 겨우 고쳤다. 이런 역사로 이 집은 수리된 부엌과 어설픈 페인팅된 부엌문 그리고 오래된 집의 정취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집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었던 건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방문이었다. 3개의 나무색 문은 페인트로 칠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겨두기로 했다. 우선 페인팅을 들어갔다. 색을 정하기에 앞서 남겨둘 나무 문색을 염두에 두고 몰딩의 색을 정했다. 나무 문과 이질적이지 않게 몰딩의 색과 나무 문에 바꿀 문고리를 같은 색으로 통일했다. 은은한 베이지빛의 문고리를 먼저 주문한 후 그 문고리를 들고 던 에드워드에 비슷한 색을 정하러 갔다. 마침 은은한 베이지빛 상아색이 있어서 그것으로 골랐다. 1리터면 충분하다는 사장님 말씀에 1리터로 몰딩과 걸레바지를 칠했다. 칠하면서도 부분만 칠해서인지 이상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해도 모든 인테리어가 끝나면 어울릴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칠할 곳을 정해 칠했다. 그리고는 내가 예전에 부엌을 고칠 때 칠해둔 낡은 부엌 타일에 덧방을 고민하다 그림을 그렸다. 빈티지하게. 그러면서도 예쁘게. 이 부엌에 타일을 붙이면 예산이 훌쩍 넘어가기에 타일을 붙이는 건 생략했다. 그리고 나의 손재주를 믿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품이 들었지만 이 집과 더욱 잘 어울릴 듯 했다. 하나하나 그리는 작업이 너무 수고로웠지만 예쁜 패턴을 찾아서 그려나가니 공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공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빌라는 방음이 잘 안 되었다. 옆집 이야기가 웅얼웅얼 들렸다. 그래서는 좋은 집이 될 수 없어라고 나는 생각했다. 소음은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다른 공사를 제쳐두고 방음 공사를 셀프로 하기로 했다. 나는 우선 방음박사라는 사이트를 찾았고 그 사이트에서 차음지를 사서 붙이고 방음지를 사서 실리콘과 글루건으로 하나하나 붙였다. 그리고 외부 단열 공사도 함께 했다. 엄마가 나중에 와서 쉴 때 집이 추운 건 절대 싫었다. 그렇게 집은 탄탄해졌고 집의 기본이 완성되어 갔다. 그 사이에 나는 동네 도배집에 가서 그레이 베이지빛의 합지를 골라 예약했다. 집이 큰 평수가 아니었고 나는 종이 그대로인 합지를 좋아하기에 선택의 어려움은 많이 없었다. 바닥은 소개받은 을지로의 바닥 도배가게에 갔다. 바닥재는 엄마가 요청한 대로 장판으로 일찌감치 정했다. 근데 이 집은 평수도 애매하고 나무 문의 색이 바닥과 어울리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장판을 잘 골라야만 했다. 어설픈 진한색의 장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헤링본 장판을 골랐다. 두껍고 고급 장판에 속하는 이 장판은 시공비가 기본 1.4T에 거의 3배였다. 하지만 부엌 타일이나 방음 공사를 셀프로 하여 비용을 많이 절감하였기에 좋은 것으로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좋은 장판을 깔아드리고 싶었다. 이 장판은 주택에도 내가 깔았었는데 헤링본의 무늬가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나무 같았다. 그리고 하얀색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평수도 넓어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장판을 깔았는데 깔고 나서는 정말 집과 잘 어울려서 만세를 불렀다. 장판을 깔 때 현관과 이어지는 곳에 일반적으로 쓰는 고무 쫄대를 쓰지 않고 강화마루에 쓰이는 쫄대를 써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다. 바닥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인테리어에서는 바닥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집에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엄마도 바닥을 깔고 나서야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 전에는 조금 못 믿었나 보다. 이제 조명도 바꾸었다. 요즘은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트렌드.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옛날 사람인 엄마는 그래도 밝은 천장 조명도 남겨달라고 했다. 그래서 큰 방에는 3개의 유리 직부등을 달았다. 작은 방은 둥근 식탁등을 달았다. 많은 식탁등을 보았지만 이 스테인리스 식탁등은 전구가 2개 들어가서 다른 것보다 밝아 보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달았다. 부엌에는 밝은 레일등을, 현관에는 유리등을 높여 달았다. 사실 이 집은 현관에 등이 따로 없었다. 간접등으로 대체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유리등을 레일등에서 떼와서 달았더니 너무너무 예쁜 현관이 되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다니까 집이 환해졌다. 더 이상 이 집은 어두운 집이 아니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로 집을 꾸미는 것은 다 했다. 집에 디테일을 더할 시간이었다. 데코레이팅이라고 하지.
나는 이 집을 진한 나무색이 주제가 되는 앤틱한 집으로 정했다. 앤틱한 빈티지 집 정도? 그래서 어울리는 가구들을 중고 샵이나 당근을 이용해서 구매했고, 기존의 가구들을 많이 버리지 않고 어울리게 칠했다. 안방에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싱글 침대를 가져왔고, 이 침대는 앤틱한 나무색으로 칠했다. 그리고 그녀가 쓰던 장롱은 하나만 남겨서 던 에드워드에서 세일해서 산 페인트인 겨자색이 가미된 이 색으로 장롱을 포인트로 칠했다. 그리고 다른 가구들은 몰딩 색과 같은 색으로 통일감을 주어서 칠했다. 그랬더니 방이 조금 어울려 보였다. 식탁이 놓여질 작은 방은 당근에서 우연히 둥근 식탁을 구했다. 나는 운도 좋지. 그래서 이 식탁 주인에게 꼭 나중에 이 집을 꾸미면 놀러 오라고도 했다. 그리고 필요한 곳곳에 몰딩을 칠했던 색을 칠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발장이다. 신발장은 나무색이어서 남길까도 고민했었지만 들어오면 밝은 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몰딩을 칠했던 색으로 칠했다. 그랬더니 집이 통일감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칠했던 부엌문은 다시 몰딩색과 똑같은 색으로 칠했다. 빈티지 집을 꾸미기 위해서는 더 진한 나무색이 가미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신발장 그리고 필요한 곳곳에 나무 합판을 크기별로 주문해서 붙였다. 붙이기 전에는 당연히 셀프로 하나씩 다 칠했다. 어울리게. 칠을 한 가구의 손잡이들은 평소 잘 가는 을지로 철물점에 가서 골라온 뒤 하나씩 교체했다. 사람들은 손잡이를 우습게 보지만 사실 이거 하나로 가구들이 새 것처럼 변한다. 나는 그걸 알고 있기에 정성스럽게 골랐다. 자, 이제 가구들을 열심히 매치했다. 조명이 예뻐서인지 집에 가구들을 탁탁 놓으니 어울리는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주변에서 내 소식을 듣고 안 쓰는 가구들을 하나둘씩 주시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패브릭과 작은 조명들을 매치했고, 마지막에 부족한 간접 조명을 조금씩 더 구매해서 더했다. 그리고 커튼을 달았다. H&M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원목 액자에는 어떤 그림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내가 그림을 그려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예전에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빈티지 꽃 드로잉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드로잉들을 4개 정도 어울리는 걸 골라서 매치했다. 엄마가 참 마음에 들어했다. 아무튼 이 집이 완성되었다. 엄마는 집이 완성된 후 소소하게 친구 2분을 불러서 둥근 식탁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했다. 아주 좋았다고도 했다. 나는 내가 할 효도를 그래도 조금은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집은 엄마의 바람대로 단기 임대와 촬영 용도로 쓰고 있다. 영상 아래에 이 집을 빌릴 수 있는 아워플레이스 링크와 리브 애니웨어 링크를 달아두었다. 이번 추석 때 처음으로 리브 애니웨어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지금 지내시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지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이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도 조금씩 이 집의 수입을 엄마에게 드리니 아주 만족하시는 것 같았다. 엄마의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효녀의 인테리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오늘도 오래된 소나무가 보이는 낡은 40년 된 빌라의 집. 이 집은 엄마를 위해 잘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엄마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딸이라서 아주 행복하다.